건강검진지원센터의 센터장 조민희입니다. 저희 센터가 화순군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다 싶었는데 오늘 군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한 기회에 저희가 평소에 진행하고 있던 일 그리고 백신 산업이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하고 파이저나 모더나의 메신저 RNA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백신 산업 이 시장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백신 산업과 메신저 RNA 백신이 만들어져서 사용하게 된 뒤에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신이라는 것은 병원체의 전체나 일부를 죽이거나 약화시켜서 우리 몸에 접종 시에 면역력을 갖게 해서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물질입니다. 백신의 위력은 비용 대비해서 가장 효과적인 공중보건 대책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구상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나서 천연두를 완전히 박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소아마비가 완전히 퇴치되는 이런 큰 실적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들 하기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백신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800종류 이상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들은 현재까지 29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150종 이상의 백신들을 과학자들이 연구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시장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백신의 글로벌 시장입니다. 2019년도에 이 빌리언 달러는 10억 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99억 불, 약 400억 불입니다. 이게 지금 달러당 1,300원이기 때문에 한 50조가 넘는 시장에서 2030년에는 약 130조 정도 되는 큰 시장으로 2.5배 정도 시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날 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약품들의 백신을 제외한 의약품들의 성장률이 약 4.5%다. 연평균 성장률이 4.5%인데 반해서 백신 시장은 9% 정도 되는 성장이 아주 빠른 시장입니다. 그래서 할 일도 많고 시장도 역동적으로 비약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큰 백신 시장을 5개의 기업들이 약 70% 이상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GSK, 사노피, 머크, 파이저, 노바티스. 그런데 이 중에서 노바티스가 2014년도에 GSK에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1등하던 GSK가 더욱 백신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4개의 주요 기업들이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백신 제품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한 15년 정도의 돈으로 따지면 1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신 산업은 그 장치 산업입니다. 제조 설비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백신의 시장 규모를 보면 미국하고 유럽이 그 전체 백신 시장의 한 80% 이상을,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브릭스 개발도상 국가인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이 개발도상 국가들이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도 성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비약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신 종류별 규모입니다. 소아용 백신이 시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성인용 백신, 그리고 독감 백신, 치료용 백신입니다. 여기 성인용하고 치료용 백신이 그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는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없던가 특히 암 같은 것들 발병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인용 백신 시장이 커지고 있고 치료용 백신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은 종류별로다가 전부 다 성장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치료용 백신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거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치료용 백신에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치료용 백신들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쪽의 치료용 백신이 제일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미 전립선 백신 같은 것들은 개발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금연, 니코틴을 흡수를 차단한다든가 알레르기, 노인성 치매, 약물 중독, 코케인 중독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당뇨를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백신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의 치료 백신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백신 시장에서 판매를 주도하는 제품들은 프리미엄 백신이라고 해서 기술력도 높아야 되고 이익도 많이 나야 되는 이런 백신들이 현재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제품들을 하나 개발을 했을 때 얼마만한 이익을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자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폐렴 백신 하나가 20년도에 59.5억 불, 약 7.7조, 우리 돈으로 7조에서 8조 정도 되는 매출을 1년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크의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한 5조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류제약회사인 녹십자나 위안양행의 작년도 말 매출액은 1.7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굴지의 인류제약회사들의 4배, 5배 정도 되는 매출액을 하나의 제품이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백신은 인구의 변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66억 명이라 전 세계 인구는 66억 명이었던 거를 2023년도에는 18% 증가해서 78억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23년인 올해 세계 인구는 8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각국의 인구 정책에 따라서 인구의 증가 속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에는 인구 증가율이 높습니다. 특히 인도의 인구 증가율은 높아서 11억이 14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은 인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중국만 해도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도는 지금 젊은 인력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이나 독일 같이 선진국들은 인구의 증가율이 느슨하거나 아니면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정체 상태에 달해 있습니다. 8,200만, 8,100만. 그래서 백신 시장의 성장 요인은 크게 선진국의 고령화에 따른 성인 백신하고 치료 백신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 두 번째는 개발도상국들, 브릭스라는 국가들이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도 높아져서 이거에 따라서 접종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밖에 제일 큰 동기부여는 이 백신을 개발하면 이익을 크게 낼 수 있다. 그래서 백신 시장의 성장률은 이 정도 됩니다. 다음은 코로나가 발병하고 나서 메신저 RNA 백신이 개발이 됐습니다. 메신저 RNA 백신은 기존의 백신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백신과 메신저 RNA 백신, 유전자 백신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백신은 4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약독화 생백신, 미생물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병원성은 줄이고 면역원성을 유지한 백신입니다. 수도 백신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맞추는 수도 백신들이 이런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불안화 백신, 죽인 백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원성은 병원성은 없애고 면역원성을 유지한 겁니다. A형 간염 백신이라든가 100일의 교체 백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성분 백신, 병원체에서 필요한 성분만 뽑아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 성분 백신은 특히 부작용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백신이나 자궁경 보험 백신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톡소이드 백신은 병원체가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병원체가 분비한 독소가 병을 일으켜서 이 톡신을 독성을 없앤 톡소이드화해서 사용하는 백신, 딥테리아나 파상풍 백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술이 유전자 백신이라는 새로운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유전자 백신이라는 것은 백신을 만드는 유전자를 인체 내에 직접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백신들이 백신을 공장에서 만든 거를 접종하는 데 반해서 유전자 백신은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우리 인체에 접종을 해서 그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서 세포 내에서 백신을 만든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체내에 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이럴 벡터 백신이라는 것은 유전자를 인체에 부여한 바이러스,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거를 활용해서 우리 인체에 전달을 합니다. DNA 백신은 플라스미드 DNA 같은데 합성을 해서 집어넣어주고요. RNA 백신은 RNA 형태로 접종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백신은 백신 자체를 백신 공장에서 만들지만 이 유전자 백신은 유전자를 우리 체내에 집어넣어서 마지막에 백신은 우리 체내가 우리 세포가 만들어낸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바이럴 벡터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요. 이 RNA 백신이 파이저나 모더나에서 개발한 백신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 국가 회사에서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백신 기법인 그로 개발한 게 불안화 백신, 제조한 백신들이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서들 많이 활용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백신으로다가는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리고 파이저나 모더나의 RNA 백신입니다. DNA 백신도 시도는 했고 인도에서 풀모가를 승인을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가장 성공적인 거는 RNA 백신, 모더나나 파이저가 개발한 모더나 백신, 백신이 메신저 RNA 백신이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기존의 백신 개발 기간은 평균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 아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메신저 RNA 백신 개발 기간은 1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2019년도에 우한에서 그 코로나가 발병한 후에 2020년 1월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 분석을 끝내고 12월에 그해 12월에 메신저 RNA 백신은 영국,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를 합니다. 이 차이를 보면 파이저나 모더나의 메신저 RNA 백신을 개발할 때는 병원체 식별을 해서 유전자 서열을 선택한 다음에 임상 일상까지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라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빨리 개발하게 되는 것은 어느 날 문득 이 기술이 개발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오랜 동안 약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그 관련 연구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사스나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신저 RNA 백신 관련해서도 그 상품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메신저 RNA 백신은 외부에 노출됐을 때 금방 그 파괴가 됩니다. 쉽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물질은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는 핵산 전달체를 연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게 개발이 안 됐으면 메신저 RNA 백신이 개발이 안 됐을 겁니다. 이게 메신저 RNA 백신의 모습입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메신저 RNA고요.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리피드, 지질입니다. 왜 이렇게 많으냐? 메신저 RNA는 외부 환경에 노출 시에 쉽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메신저 RNA를 보호해서 세포에 잘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형태의 메신저 RNA를 지질들이 감싸고 있는 이런 식의 형태를 갖춘 메신저 RNA 백신입니다. 그럼 메신저 RNA 백신은 인체에 들어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메신저 RNA 백신입니다. 그리고 이 큰 게 세포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하나의 세포입니다. 메신저 RNA 백신이 세포 내에다 들어와서 메신저 RNA를 방출을 합니다. 세포질에. 그러면 이 메신저 RNA가 리보점이란 기관을 통과하면서 그 단백질, 백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의 최종 물질을 메신저 RNA는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게 기존 백신과는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메신저 RNA 백신의 장점입니다. 첫째, 백신의 설계가 쉽고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 공정이 상대적으로 쉽고 제조 원가가 저렴하고 생산 시에 감염의 위험이 있는 병원체를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감염성 질환이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습니다. 사스가 발생하고 7년 뒤에 신종플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6년 뒤에 메르스, 4년 뒤에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종 감염병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메신저 RNA 백신이라고들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질병이 발병한 뒤부터 100일 내에 백신을 개발하자는 운동들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파이저나 모더나의 백신이 보관이나 운송 시에 초저온 냉동 보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2 내지 8도 상온으로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메신저 RNA 백신 이 신기술을 다른 백신 개발에도 이미 파이저는 계절 독감 백신이나 대상포진 백신, 모더나는 15종류의 개발하기 힘든 백신 질환에 대한 백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RNA 백신을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에 39억 불, 우리 돈으로 한 55조 정도 되겠죠. 이게 10년쯤 뒤인 31년에는 90억 불, 100조가 좀 넘습니다. 이렇게 이 성장률은 연 평균 성장률은 7.8%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마켓이라는 정보지에서 산출한 매출액을 보면 코로나 메신저 RNA 백신의 매출이 870억 굉장한 매출액입니다. 21년도에 일반 백신들, 나머지 백신들을 전부 합친 시장이 41억 불이라고 합니다. 그거의 2배 시장이 새롭게 창출된 겁니다. 물론 이 시장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메신저 RNA 백신 기법이 개발된 이상 백신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역동적으로 발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신저 RNA 백신 생산 공정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하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주형 DNA를 준비합니다. 메신저 RNA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틀이 필요합니다. 우리 절편을 만들 때 떡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늬를 찍는다든가 그런 주형이라는 거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형 DNA를 만드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라는 뜻은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외곽에 스파이크 단백질들이 이렇게 나 있는 게 마치 왕관과 같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를 플라스미드 DNA 유전자에 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전자 제조와 플라스미드를 제작을 하고 이거를 대장균 내에다가 도입을 합니다. 왜 대장균을 이용하냐? 대장균은 조금만 좋으면 20분에 한 번씩 2개를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주형 DNA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DNA를 주형으로 해서 메신저 RNA를 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리피드로 RNA를 감싸게 되면 이게 백신, 메신저 RNA 백신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백신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고요. 이제부터는 저희 센터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위치는 생물의학산단에 있고요. 규모는 부지가 14,800평이고 건축 면적은 3,420평입니다.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로는 공정개발, 원료 생산, 완제품 생산, 품질 관리, 보관시설 및 유틸리티, 저희가 제약시설로서 갖춰야 될 것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전라남도 화순부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공정개발에서부터 백신이나 의약품 개발할 때는 임상시험이 필요합니다. 임상시료 생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상업용 생산까지도 해드릴 수가 있게끔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비상시에 국가에서 백신 제조를 요구를 한다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제조해서 납품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백신 제품들은 현재 시중에서 개발돼서 판매되고 있는 세균 백신들은 전부 만들 수 있고 바이러스 백신이라 해도 유전자 제조와 성분 백신들, B형 감염 백신이나 자궁경부암 백신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DNA 백신, 메신저 RNA 백신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연역입니다. 법인 설립은 2017년 1월에 설립이 돼서 실제적인 운영은 4월 3일부터 제가 처음으로다가 입사를 해서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개념 설계와 건축 공사를 끝내고 2020년 4월 달에 저희가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저희가 시설 및 장비는 2단계로다가 나눠서 구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9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5년 동안 놀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이고 시설이 작은 공정개발이나 작은 시설들을 먼저 가동을 했더니 마침 IG라는 회사에서 코로나 백신의 임상시료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와서 만들어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서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1상하고 2A 상황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GMP 적합 판정서도 취득을 했고요. 나머지 큰 시설들은 21년 말까지 전부 완공을 해서 지금은 전 시설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공정개발, 5개의 생산 라인, 품질관리 시험실이나 유틸리티 시설 같은 것들이 있고요. 저희 장비의 종류는 한 200종, 장비 대수는 700대 정도 됩니다.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시설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층에 평면도입니다. 생산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2층에는 품질관리 시설, 3층에는 공정개발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들을 저희가 글로벌로 나갈 거를 대비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나다의 SNC 라발리에라는 회사와 개념 설계를 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시간 약속을 해서 방문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m, 200m, 1000m라는 거는 미생물을 배양하는 배양기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완제라인도 있고요. 공정개발실에는 실험하기 좋게 작은 배양기들 2리터, 5리터, 50리터들이 있습니다. 품질 QC실, 그리고 제약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질, 물의 질입니다. 1시간에 10톤 정도의 정제수를 만들 수 있고 그거를 활용해서
주사연소, 증류수를 시간당 1톤 정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저희들 현재 6개 팀에 8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2개가 더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메신저 RNA 백신 그 기반 구축 사업이 그 하나고, 다른 하나는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이 메신저 RNA 기반 구축 사업은 기존 시설과 연계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작년부터 5년이고, 이렇게 연계해서 구축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하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생산하는 주요 공정이 3단계입니다. 주형 DNA 준비, 이거는 현재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됩니다. 메신저 RNA 합성하고 변형, 리피드 나노 파티클의 제조는 없습니다. 이거는 신규 구축, 그리고 완제품 생산에 바이알 라인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필 시린지 라인이라는 걸 하나 더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 설계는 이미 끝났고, 이 설계가 끝나고 건축을 25년도 상반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치고 202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 대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저희 현재 가동하는 그 센터가 글로벌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수준을 활용해서 인력을 양성하면 훌륭한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원해 주셔서 기초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구축을 할 겁니다. 이거는 지상이죠. 1층에는 교육관을, 2층에는 생활관을 구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운영할 프로그램들은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 연계한, 대학을 졸업해도 이런 바이오 산업에 들어와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관의 실습, 공정별 맞춤 교육, 글로벌 지원, 현재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기초교육을 맞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을 한 6개월 정도 하면 상당한 수준의 인력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23년부터 25년 중반까지 모든 시설을 구축을 마치고 25년 하반기부터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센터입니다. 그리고 메신저 RNA도 인력 양성도 이래서 저희 센터 내에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잘 운영을 해서 화수내